네, 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예비고일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사이다 토크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이다 토크는 예비고일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학의 달인 이재호 원장님과 송곳 영어 우리 송프로를 모시고 예비고일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2부 첫 주제로는 우리 학원생들이나 각종 그 교육 유튜브에서 보면 고1이 되면 무조건 내신에 올인해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1이 되면 정말 내신에 올인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 수능 대비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재호 원장님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고1이 되면 내신에 올인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내신에 올인해라. 아닙니다. 예, 구독자분들 아닙니다. 예. 내신에 충분한 시간을 네.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 1, 2학년으로 함축돼서 압축돼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네.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신에 올인하는 거는 내신에도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 내신에 올인하면 내신 관리는 잘 되겠지만 네. 그거에 준해서 수능 준비를 해야지. 지금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수능 쪽에 같이 병행해서 내신과 수능을 병행을 해야 된다. 네. 그럼 만약에 비율을 좀 둔다면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은 몇 퍼센트, 수능은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특히 고1 같은 경우에 고2, 고3은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내신 비중이 크기는 크겠죠. 네. 근데 학기 중에 내신 준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진도라든가 그냥 뭐 예전에 우리 송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걸어가는데 잔걸음으로 가는 느낌. 네. 그러니까 그 방학이라든가 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네. 어느 정도 내가 선행 진도를 빼놔야지 학기 중에는 그걸 다져나가면서 내신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거하고 같이 반드시 이제 수능을 항상 머릿속에 보통 재학생들이 그냥 내신에만 올인해라니까 수능 문제나 아예 모의고사 문제는 신경을 안 써요. 네. 일선 학교에서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진도 나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이 안 되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못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하고 상위권, 특히 뭐 상위권 중에 의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과 최상위 학과를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을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위권 정도 학생들도 역시 수능 최저가 있어야만 교과 전형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그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하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시 교과 전형에서 합격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여기 청주에 그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어 고등학교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과 계열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 부분이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외고 학생들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이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저도 내신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내신으로만 관리해서 가는 학교가 서울 쪽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외고는 조금 예외로 치고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외고를 제외한 다른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을 일반고에서도 네. 그러니까 내가 몇 년도에 수능을 치른다고 하면 네. 그 가고자 하는 학과라든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네. 미리 살펴보면 원래 입시 요강이 그 년도에 입시 요강이 뭐 4, 5월 달에 나오지만 네. 그 전에도 입시 요강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예비 고1이라든지 그 친구들도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를 가겠다라고 네. 하면 네. 그 입시 요강을 한번 지금 살펴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에서는 내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수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네. 그걸 몇 개 학교는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그렇죠.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훨씬 더 유리해요. 좀 전에 요강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예전에 살 때 요강 집에 하나둘씩 있잖아요. 요강이 예, 요강 없으셨어요? 아, 있어. 네, 요강은 깨지지 않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모집 요강, 모집 요강 변하지 않는다. 네. 상당하십니다. 통하는 게 있어요. 저도 계속 할머님이 쓰시는 요강. 예, 요강이 대부분 놋그릇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만주사변 났을 때 1930년대 보면 집안에 있는 요강을 다 갖고 갔어요. 예, 이게 저 일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놋쇠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물자 수탈 때문에 어쨌든 모집 요강 변하지 않지만 예전에 집에 있던 요강도 깨지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영어 내신에 올인해라.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 요강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예. 뭐 내신 얘기. 뭐 질문 많이 드려요. 내신 예. 고1이 되면 무조건 내신에 올인해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네. 내신에만 올인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역시 내신에 영어도 내신에 올인하면 안 된다. 아, 예, 예.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기본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요강을 하긴 하고 자기가 이제 주력을 삼고 있는 그런 입시 요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쪽으로만 쓴다. 네. 이런 생각은 조금 약간 좀 근시안적인. 폭이 좀 좁죠. 네, 근시안적인 생각. 폭이 좀 좁죠. 예. 이제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수시 뭐 교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종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정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종합 전형으로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올인을 했다가 네. 자기가 성이 안 차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재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래도 내신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신에만 올인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영어의 경우에는 사실 내신이 수학하고는 살짝 다르죠. 왜냐면 영어는 지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시험 범위 자체가 교과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 지문이 나오니까. 네, 모의고사도 나오고 외부 지문도 나오고 네. 심지어 부교재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중국영어, 공영어 차이점 할 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와 네.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네. 그냥 물리적인 양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네. 적게는 8배. 네, 왜냐하면 중학교는 두 개의 다가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가 2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의고사 지문이나 외지문, 부교재 지문이 들어가서 진짜 심한 학교는요 시험 범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내신도 잘 맞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럼 내신 공부는 안 하냐?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게 그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첫 수업 시간, 영어 첫 수업 시간부터 내신 준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한다는 개념이 없으면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질 것이고 네. 또 전략적으로 뭔가 필기도 좀 하고 중요도 표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수업부터 어차피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교과서 같은 거 네. 무조건. 그러니까 첫 수업부터 이건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적어도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일단 1회독을 한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자습 시간을 위해서 복습을 해서 2회독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 더 공부해서 일주일치 공부해서 3회독을 완성을 해야지 나중에 시험 기간 저는 학원에서도 딱 시험 공부는 4주만 딱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모의고사, 수능 공부를 해요. 그 전에는 이제 기본기를 닦아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기본기가 돼야만 아까 말씀하신 교과서 외 지문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수학으로 가면 수학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영어가. 영어를요? 그러면은 어찌 아니 그렇진 않아. 그러면은 저기 우리 송프로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본장님 학원에 와서 졸아요? 그러면은 영어 학원에 가서도 졸고 수학 학원에 가서도 졸고 그러면 그 애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는 도대체 누구예요? 걔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포인트가, 예, 근데 아니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왜냐면 수업 시간은 어차피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네. 선생님 말 듣고 네. 그다음에 순간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런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팁을 야 수학은 졸릴 때 하라. 다른 거에 지쳤을 때. 새로운 또 수학 창시인가요? 졸림 수학? 아니. 느낌 수학에 있는 졸림 수학.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왜 졸릴 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아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수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 어렵죠. 다 어려운 거예요. 예. 수학을 쉽게 근데-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래 없잖아요. 저는 이해가 갔어요. 저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졸릴 때 또는 그 쉬는 시간 틈틈이 뭐 영어 단어 암기하라는데 그냥 수학 한 문제씩. 그러니까 그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졸릴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그냥 잘 것 같은데요. 정신이 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안 드나요? 그거보다는 뭐야 이거 하고 그냥 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지문을 다 해석을 해봐야 되고 또 암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수학은 자기가 일단 공식이나 기본 예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고 풀법을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응용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이를 하는 거죠, 얘들은. 그 기계적으로 딱 푸는 근데 부분. 풀이 자체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영어를 공부할 때보다는 사실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든 못하는 애들이든 영어 공부나 다른 과목 공부할 때보다 수학은 문제풀이 자체를 하기 때문에 덜 졸려요. 저는 공부할 때 잠이 깨든다. 아니 그런 애들 많아요. 그래요? 저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수학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공식에서 푸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 보면 이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풀다가 졸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물론 이게 어떤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이팅을 갖고 승부 분석을 갖고 내가 어쨌든 찾아낼 거야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뇌세포를 활용을 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수학은 집중력을 요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하고 뭐 이러다가 좀 지쳤을 지치고 때? 지루하고 네. 뭐 피곤할 때 수학에 손을 대면 그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죠. 집중력이 생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졸렸던 뇌 세포들이 팍팍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군요. 졸릴 때 한번 도전해보세요. 졸릴 때, 예, 우리 구독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수학 아주 이 뇌세포가 생생할 때도 필요하지만 졸릴 때도 수학을 공부를 하면 그러면 잠자고 싶은 뇌세포가 살아난다. 예, 졸림 수학의 우리 또 창시자 우리 이재영 원장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어 내신에 올인해라 요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1학년 내신이 왜 중요하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학년 내신이 과거에는 1학년 1, 2학기가 대부분 20% 들어가고 2학년 1, 2학기가 40%, 3학년 1학기가 40% 이렇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올해 2022학년도부터는 이제 이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 과목은 국영수 3과목에서 4과목만 보고
공통 과목은 등급으로 나오거든요. 1등부터 9등급.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다 진로 선택이에요. 그럼 진로 선택은 예를 들면 수학에 기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용 수학이 있고, 뭐 국어에는 고전 읽기가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영미문학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산정을 안 하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거의 절대평가를 해서 A, B, C. 근데 A 비율이 대부분 한 40% 주거든요. 40%면 4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서 반영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각 대학에서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는 1학년하고 2학년 성적에 더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게 대부분 8과목이거든요. 2학년도 8과목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위 수도 많고, 그 다음에 과목 수도 많고, 전부 다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는 1학년 내신의 비중이 그런 점에서는 높아졌다. 그래서 내신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위권이 아닌 중위권,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을 생각한다면 과목별로 어떤 수능에 나름대로 최적화된 그러한 학습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고교 배정이 끝나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접수가 들어가서 13일 날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추첨을 해서 내년 1월 20일 날 고교 배정이 끝나면 학교별로는 다르겠지만 이제 반배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1기여서 반배치고사를 거의 안 본 학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는 학교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아직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는 안 됐지만, 우리 이제 현장에서 제가 입시 상담을 하다 보면 반배치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요걸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이 반배치고사 유형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반배치고사를 치른다면 어떻게 반배치고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우리 이재호 원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일단 그 고등학교 입학 반배치고사는 네. 크게 이제 보는 학교가 있고, 네. 보지 않는 학교가 있고. 예. 그렇죠. 크게 두 개죠. 네.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 학교는 없죠. 예.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 크게 예. 나눴을 때. 예. 두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보는데, 네. 자체 학교에서 출제하는 학교가 있고, 네. 그냥 입시 사설 기관에서 나온 학력평가 문제로 치르는 학교가 있고, 그걸로 치르는 자체에서 만들어서 내는 학교도 있고, 네.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뭐 변형을 해서 내든가. 예, 그렇고요. 자체에서 예. 내는 학교가 있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학력평가 문제로 출제하는 학교들은 거의 한 번 모의고사를 치르고, 네. 자체 내에서 보는 학교는 네. 1차, 2차. 그러니까 1차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냥 반배치고사. 반배치고사. 예. 2차는 그 뭐 한번 걸러진 애들. 예. 예. 100명 있다면 네. 뭐 40명 정도 네. 끊어가지고 네. 2차 학사 선발고사 식으로 이제 문제를 치르고요. 네. 수학은 100% 중학교 내용이 출제되고 있어요. 100%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고등학교 과정이 출제가 됐었는데 현 그 시행이 선행을 하지 금지하니까. 않는데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에서 거의 문제가 출제되고, 또 그런 어떤 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교내 경시대회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네. 거의 수학은 도형 부분이 많이 나오고, 도형. 네. 네. 학생들이 그 도형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도형이 어렵죠. 네. 공간 파트니까. 네. 네. 그래서 도형 부분을 잘 해놓으면 네.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쵸. 방정식 같은 경우도 도형의 방정식, 뭐 이게 어려운 파트 아닌가요? 그게 도형이에요. 그게요? 네. 예, 예. 기억하세요. 도형의 방정식, 그게 도형입니다. 근데 도형 말씀하시니까 네. 이 도형이 공간지각 능력이랑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수학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잘하느냐? 그게 어느 한 분이 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운전을 할 때 보면 우리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운전을 좀 더 잘하잖아요. 특히 파킹하는 부분에서. 그게 여자분들이 이게 뭐 확인된 건지 확인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생물학적으로 공간 지각 능력이 조금 떨어진대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수학에 좀 더 약하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예, 어쨌든 네.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군요. 공평한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남녀 차별 아니고 저는 그냥 예, 생물학적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옛날에 원시세 때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확실히 구별이 됐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고 헌팅을 하죠. 여자들은 이제 육아도 하고 이제 그 가정을 이제 보살피는 것이 네. 원시세 때부터 똑같이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의 공간지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아, 그게 이제 영어 지문에 나왔던 건가요? 예, 뭐 책에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공간 지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가서 다양한 삶을, 다양한 관점을 와야만 공간 지각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동굴 안에서 구석지세 때는 동굴 안에서 살고 뭐 신석기 때는 움막에서 살았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 상당히 네. 그리고 포식자들한테 또 쫓기기도 하잖아요. 쫓기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숨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숨바꼭질 생긴 거고 네. 다방구도 생긴 거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생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자가 호랑이나 사자가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어 딱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돌도끼 던지잖아요. 네. 돌도끼를 던지려면 정확히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놀았던 게 사방치기. 사방치기. 여자애들이 잘 못해요. 네, 그런 게 있네요. 어쨌든 도형 얘기 나오다가 편가르기가 절대 도형 얘기 나오다가 도형의 방정식 나오다가 공간지각 나오다가 이제 여기까지 흘렀는데 말씀해 주시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그 중학교 배치고사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이제 3월달 모의고사 공부가 준비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3월달 모의고사가 중학교 과정으로 네, 나오니까 아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배치고사를 준비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이 입학하고 그 다음 주 3월 10일, 11일, 10일 요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것도 저절로 준비가 된다. 아 그렇군요. 잘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어는 그러면 반배치고사 유형이나 준비 방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반배치고사를 사실은 이제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3월 모의고사 준비하면 네. 뭐 수능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반배치고사 준비가 되는데 네. 이게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영어도 범위가 없잖아요. 범위가 없죠. 예. 유일하게 범위가 없는 과목이죠, 영어가. 다른 과목들은 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범위가 추가가 되는데 국어도 없어요. 아, 국어도 없나요? 네, 국어도 범위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영어는 어차피 지문 중심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어휘 난이도라든가 지문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난이도가 바뀌는 거라서 네. 사실 범위가 없죠. 네, 그래서 반배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특징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가령 S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차, 2차 보잖아요. 여기서 S고는 이제 서원고도 있고 세관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알고 들으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 2차. 남학생들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나와요. 그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쳤을 때. 영어가. 예. 예. 그리고 2차 때는 고2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가끔씩 고3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화 선행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고1 수준. 고1 수준. S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중학교 과정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 정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선행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송프로께서 말씀하신 모 학교 같은 경우는 1차, 2차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2차 보는 학교들이 2차 시험은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 좀 조금 덧붙여서 제가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내년 3월에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물론 이제 반배치고사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올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애들의 자원이 어떻다. 1차 평가를 하는데 1차 평가가 좀 애매하잖아요. 평가 자체가 뭐 국영수밖에 안 보는 거고 또는 어떤 학교는 반배치고사를 안 보고 중학교 그냥 환산 내신으로만 뭐 학사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내년 3월에 보는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이 보는 예비 고1 학생들이 보는 최초의 전국 단위 시험이니까 그 시험이 중요하냐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학부모님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서 내년 3월에 보는 고1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냐,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송 프로께서 먼저. 네,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내년 3월에 보는 모의고사 네. 왜 이거 중요하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네,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출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요이땡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 그냥 원래 제자리 출발점에 출발하느냐, 아니면 내가 뭐 20m 앞에서 또는 30m 앞에서 출발하느냐. 네.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달 모의고사를 갔는데 100점 맞았어요. 네, 그러면 다른 학생들보다는 많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가 있다. 네.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본인의 근본 실력이 좀 그래도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수로. 근자감도 생기겠네요.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예. 그렇죠? 근거 없는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측면에서 그렇죠. 중요하다. 네. 아. 저처럼 자칭이 아니라 네. 이거는 타칭이다. 타칭. 애들이 인정하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점수. 학교 선생님들도 인정하고. 네, 모의고사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점수 받는 점수. 우리 학교 땡땡땡이 들어왔는데, 얘 내신 환사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얘 반배치고사에도 치고 나가더니 고1 모의고사도 쳐? 그럼 이제 그런 학생이 그러면 이제 요시찰 인물이 되거든요. 요시찰. 요시찰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관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목 인물이 되니까, 얘가 그럼 중간고사 때 어떻게 할까 막 기대치가 생기고, 그런 어떤 관심을 받았을 때 학생들이 좀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 또 이재 원장님은 고1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 예. 일단 그 송프로님이 말씀드렸듯이 네. 처음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제 자신감이라든가 자기 기본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3월 모의고사에 올인하지 마라. 올인은 하지 말되 중요하지만 올인하지 말아라. 모의고사 나름대로 내 기본 평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3월 모의고사가 내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재수생들 가르치고 이럴 때도 봤지만 일선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담당 선생님들은 니들 3월 모의고사가 수능 모의고사하고 똑같다 라고 이제 학생들을 지도해서 애들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공부하는데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 뭐 전 과정이 나오는 건 이것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1부터 고3까지 다 공부를 완성해야지 수능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고1 과정 가지고 또 중학교 내용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그 모의고사 점수가 내 점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자만하지 말라고 네.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위축될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 거기까지 다 공부한 친구들은 중학교 내용이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고 그냥 재학년 거만 했던 친구들은 똑같은 중학교 내용이지만 네. 고등학교 걸 많이 다뤄본 애들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노력은 하되 뭐 성적이 안 나왔다고 좀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용어로 거기에 뭐 이제 쇼당 걸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예. 또 그렇군요. 잘 나왔다고 네,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예. 두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싸움을 비유로 들면 저희 이제 어릴 때 뭐 좀 많이 싸워봤잖아요. 뭐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그러면 남자애들이니까. 근데 싸울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선빵이거든요. 네. 선빵을 날려서 상대방 코피 터지는 순간 걔는 울고 저는 이기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셔서 여기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 네. 한쪽은 항상 코에 손을 대고 싸워요. 코피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맞고 이렇게 터질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싸울 때 이제 선빵을 날리는 친구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이런 걸로 비유를 들고 싶은데, 고1 모의고사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첫 시험이니까 첫 시험 때 먼저 치고 나가면
그게 나름대로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그리고 이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배치고사 그다음에 요 80일간의 특급 작전 잘하면 고1 모의고사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선생님?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예비고1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셨던 예비고1 학습법을 주제로 우리 수달 이재호 원장님과 그다음에 자칭 전국 1타급 영어 선생님이신 우리 송프로를 모시고 올바른 공부법에 대해 토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수십 년에 걸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근데 1부, 2부로도 너무 부족하고, 그쵸? 예, 아마 한 2박 3일 정도는 이제 쉬지 않고 찍어야만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조그만 어떤 그런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호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좋은 영상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완고하시나요? 쓰리고 가나요? 쓰리고 가는 거예요? 쓰리고? 불러주시면. 네. 큰 그림. 빅픽처. 빅픽처. 예. 아, 그렇군요. 디피컬트예요. 자리 보존 잘하셔야 돼요. 자리 보존 밀려나나요? 없어져요. 네. 자, 우리 송프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웃다가 또 까먹었네. 웃기지 좀 마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는 이제 학습법. 예.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보면 이제 좀 사인권 얘기만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불만이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근데 오늘은 상위권뿐만이 아니라 네. 뭐 하위권, 중위권 다 얘기를 했는데,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중위권,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 네.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3월달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 뭐 좀 뒤늦게 좀 발동 걸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뭐 1등급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학이든 영어든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일단 저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기본기를 많이 좀 다져놔야지 네. 그것이 점수로 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 근데 꾸준하게만 일신의일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을 새로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면 사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한두 등급은 올릴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자기가 셀프 테스트를 해서 뭐 한 50점 나왔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꾸준히만 하면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이라도 꾸준히만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후면 충분히 모의고사가 3등급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절대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만 공부하자.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경험담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중하위권 말씀하셨으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은 독서실이 됐든 집이 됐든 스터디 카페가 됐든 오래 앉아 있어라. 책상에 1시간 말고 2시간 말고 3시간, 4시간 방광 터질 때까지 방광 터지기 직전까지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러면 공부를 하게 돼요. 요거는 제 경험담이거든요. 제가 고1, 고2 그렇게 하면 잘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오래 앉아있지 그러면 못해요. 가정에서 네. 그렇게 오래 학생들이 앉아 있게끔 하려면 네. 어떤 뭐 꿀팁이 있나요? 가정에서는 힘들죠. 아니 가정에서가 네. 아니라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는데 네. 애가 거기서 네. 열심히 앉아 있게끔 어떤 당근을 준다든지 네. 이런 효과가 있는 건지. 당근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선물을 준다. 진짜 당근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네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캐럿 당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선물을 네. 보상. 예, 저도 그렇게 저 국어예요, 원장님. 예? 예. 채찍을 해야겠어. 당근해라 채찍. 그 오래 앉아 있으라 어떤 유인책, 네. 유인책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인책을 쓰는 것도 필요한데
그 유인책을 학부모님들이 네가 오래 앉아있고 뭐를 해야 돼, 이래야 돼 어떤 보상을 주는 부분은 뭐 각자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는 거고, 거기까지는 제가 뭐 어떤 뭐 팁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머리에 안 들어와. 근데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럴 때 필요한 거는 그래도 이 악물고 그냥 오래 그러니까 여기서 휴대폰을 하든 뭐를 하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휴대폰 보는 것도 지겹고 그러다가 책을 보게 돼 있거든요. 제 경험담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책상에 네가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봤느냐, 그거를 열을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유인책, 당근, 그 당근이 뭔지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몰려줄 때까지, 그렇죠. 그다음 방광이 터질 때까지. 방광 따개질 때까지. 그 예전에 혹시 우리 아는 공부할 분이- 때 아는 분이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떠들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넘버 3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송강호 배우가 이제 그 후배들한테, 부하들한테 헝그리 정신, 그 다음에 최영의, 예전에 말이에요, 최영이랑 분이 계셔서 하면서 솥을 딱 잡고 빠길 때까지. 근데 야, 이거다. 내가 어릴 적 공부했던 게 이건데. 방광 터지기 전까지 앉아 있으면 공부됩니다. 예. 저 혹시 형님이 뭐 비뇨기과 원장님? 저희 제자도 비뇨기과는 없고요. 아는 분 비뇨기과 없습니다. 자꾸 저기 엮으려고.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수달 이재호 원장님, 그리고 우리 송프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이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조언이 돼서 여러분들이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1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